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생활 습관병은 일상생활에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잠깐 흐트러진 건강을 약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바로잡아 보자. 누구든 스스로 치유할 힘을 타고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바란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최근에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것이고 나이 들수록 혈압이 오르는 건 역시 생명 유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혈압에 대한 상식을 깨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혈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책입니다. 가토 마사토시의 하루 5분 약을 쓰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책은 의사가 쓴 책이 아니라 약사가 썼다는 점과 약 대신에 아주 간단하게 혈압을 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혈압이 높으니 약으로 내리자는 현재의 일반적인 대처법은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더 무서운 질환의 위험 신호마저 지워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극복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뇌와 자율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떨어뜨리는 강압지압과 심폐기능과 혈관의 유연성을 되돌리는 강압 스트레칭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짧은 시간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혈압을 약으로만 내리는 치료가 왜 위험한지, 당장 혈압을 낮추는 지압과 스트레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분 약을 쓰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방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시작하는 글. 더 이상 혈압약과 저염식에 휘둘리지 않는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 수치가 높아서 혹시 몰라 진찰을 받았더니 앞으로는 혈압약을 복용하라는 말을 듣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싶어서 불안해진 사람, 고혈압 증세가 있으니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권유받았지만 싱겁고 밍밍한 저염식을 최대한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디 이 책을 필독하기 바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혈압약에 의존하기 전에 스스로 혈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 안일하게 약을 먹는 쪽이 오히려 쉽게 피로해지고 건강을 해치며 노화를 촉진시킬 위험이 높다. 혈압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압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이 책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40, 50대가 되면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문제라는 대화가 많아진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혈압약을 마지못해 먹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혈압이 높으니 약으로 내리자는 현재의 일반적인 대처법은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더 무서운 질환의 위험 신호마저 지워버릴 가능성이 있다. 제약업에 종사하면서 의료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은 약은 모든 병을 고치는 만능 치료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국 약의 효능은 증상을 멈추는 것이 전부다. 혈압약을 예로 들면 그저 혈압 내리기가 목적일 뿐이다. 타박상처럼 몸이 붓고 아픈 급성 증상이나 뇌전증처럼 발작을 억눌러야 하는 선천적 질환이라면 분명 약을 통해 증세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약의 훌륭한 효능이다. 하지만 증상이 꾸준히 지속되는 만성질환은 어떨까? 병원에 가면 고혈압은 일종의 체질과 같으니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며 당연한 듯 혈압약을 처방한다.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과연 혈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약을 복용해야 할까?
혈압 상승이 심장이나 뇌 위험 상황을 알리는 신호라면 어떨까? 그런데도 손쉽게 약을 써서 혈압을 내린다면 심각한 질환의 징후를 놓치는 꼴이 된다. 만성질환이란 언제 나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결승선이 없는 달리기와 같다.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약은 온몸의 세포에 작용한다. 두통약은 머리에만 듣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온몸의 세포에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약인데도 두통, 치통,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혈압약도 혈압을 내리기 위해 온몸의 혈액을 돌면서 각 세포에 침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심장, 혈관, 간, 신장에 부담을 준다. 약사로서 단언컨대 장기간 복용했는데 부작용도 없고 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약이란 세상에 없다. 게다가 인체에는 내성이 있다. 잠을 쫓는 커피 속 카페인도 계속 마시면 효과가 없듯이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점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더 강한 약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한번 생각해보자. 병원은 원래 병을 고치는 곳이다. 그러니 의사의 최종 목표는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가? 사람들이 병원과 멀어지기는커녕 해마다 환자가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 환자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혈압약을 처방받는다. 약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세상에 나온 혈압 관련 책의 저자는 대부분 의사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의학이 아닌 약학의 관점에서 혈압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다. 고혈압을 내버려 두면 뇌와 심장이 망가진다며 병원에서 으름장을 놓더라도 용기를 내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치료해 주세요. 라며 거절한 뒤 스스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을 이끌고 싶다. 물론 중대한 질환으로 이어질 만한 간과해서는 안 될 고혈압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 안심하기 바란다. 저염식은 필요 없다. 염분 섭취와 고혈압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예전부터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건강법이 꾸준히 강조됐고 그 때문에 일본인의 염분 섭취량은 50년 전에 절반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고혈압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은 소금에 함유된 염화나트륨이다. 이에 이 책에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염화나트륨 함유량이 적은 천연소금 고르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 이상 저염식은 건강식이라는 말에 사로잡혀 밍밍한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충분히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약이란 본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약은 복용하는 사람의 몸을 치유하지 못하고 심지어 의료 현장에서는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을 끝없이 처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의문을 느낀 나는 21년 전에 제약회사를 나와서 독립했고 서양의학, 동양의학, 식사, 운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예방의료를 실천해왔다. 이 책에서는 그 중에서도 고혈압 극복을 위해 꼭 추천하고 싶은 2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바로 강압지압과 강압 스트레칭이다. 강압지압은 뇌와 자율신경을 자극해 지압 즉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강압 스트레칭은 나이와 함께 저하된 심폐기능과 혈관의 유연성을 되돌려 혈압 상승을 막고 고혈압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 요법이다. 혈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 2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고혈압, 저염식, 혈압약에 휘둘리는 스트레스에서 틀림없이 해방되리라 믿는다. 혈압에도 사람마다 개성이 있다. 연령과 함께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다. 지난날 일본의 의사가 혈압 진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연령 플러스 90의 범위 안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혈압도 사람마다 개성이 있다.
키, 체격, 심장 크기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키 190cm로 체구가 운동선수 같은 남성과 키 150cm로 체격이 아담한 여성은 온몸에 혈액을 내보내는 심장의 힘에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혈압도 다르다. 하물며 30대 남성과 80대 여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데도 최고혈압 140 이상은 문제라고 뭉뚱그려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담이지만 운동심장이라는 말이 있다. 마라톤이나 권투 선수는 지구력이 뛰어난데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안정시 심박수는 1분에 65에서 75회지만 이 선수들은 40에서 50회로 굉장히 적다. 마라토너인 다카하시 나오코 선수는 심박수가 30에서 40회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보통 사람의 갑절 이상인 덕분에 가혹한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길이는 최고혈압이 260, 최저혈압이 160이라고 한다. 거의 5m에 달하는 키와 기다란 목 때문에 심장보다 훨씬 높은 곳에 뇌가 있기 때문이다. 뇌까지 혈액을 보내야 하므로 사람과 비교해 혈압이 엄청나게 높을 뿐더러 그만한 압력으로 혈액을 뿜어내는 심장 역시 사람의 36배인 11kg이나 나갈 만큼 거대하다.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혈압에는 개성이 있다. 혈압을 약으로만 내리는 치료는 위험하다. 최고혈압이 연령 플러스 90의 범위 안에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앞서 설명했다. 그렇다면 연령 플러스 90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에 표정이 어두워졌다면 모쪼록 상심하지 않기 바란다. 다시 한번 혈압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 보자. 심장이 내뿜는 혈액은 굵은 동맥을 거쳐 점점 가늘어지는 세동맥을 타고 온몸 곳곳의 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한다. 그리고 세포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물질을 머금고 가느다란 정맥에서 점점 굵은 정맥으로 모여 다시 심장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혈액이 순환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힘이 바로 혈압이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벽을 누르는 압력을 뜻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작용한다. 혈액량, 혈관 굵기, 혈관 유연성, 폐활량, 심장에서 내보내는 힘. 이 중에서 특히 개인차가 큰 요소는 혈관 유연성과 폐활량이다. 평소에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 근육을 자극하는지, 깊게 호흡하며 적절한 폐활량을 유지하는지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혈압은 폐와 혈관의 나이를 알려준다. 자신의 폐활량과 혈관 유연성을 알고 싶다면 앞서 제시한 폐와 혈관 나이 자가 진단을 해보자. 만약 고혈압이 있다면 그 배경에는 근육, 폐, 혈관의 노화가 반드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신체 곳곳을 언제나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혈압을 조절한다. 전철이나 버스가 곧 출발할 것 같아 열심히 뛰어갔을 때를 떠올려 보자. 온몸의 근육을 최대한으로 움직이고 숨을 멈춘 채 전력 질주를 하면 혈압이 급상승한다. 일상생활에서 최고혈압이 120인 사람이라도 달리기를 할 때는 170이나 180, 때로는 20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전속력으로 계단을 뛰어오른 직후에 헉헉대며 숨이 차올라 괴롭더라도 우리 몸은 몇 분 뒤면 다시금 조절 능력을 발휘해 평소 상태로 혈압을 되돌린다. 이처럼 혈압은 항상 인체의 필요에 따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혈압이 오르더라도 다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문제없다. 혈압이란 폐의 나이와 혈관의 나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120이었던 혈압이 나이가 들면서 125, 130으로 서서히 올라갔다면 혈압이 신체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평소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초조해하지 말고 일단은 생활습관 개선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혈압 그 자체는 질환이 아니다.
고혈압인데도 치료하지 않고 태평하게 지내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올라간 혈압을 어떻게 해서든 기준치까지 끌어내리는 대처법이야말로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방식이 아닐까? 혈압이 올라간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약으로 혈압을 내리는 대증요법을 쓴다면 원인도 모른 채 증상을 지워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혈압약을 쓰는 쪽이 더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더라도 언젠가 심장, 뇌, 혈관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리하게 수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 원인을 파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범죄 사건으로 빗대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형사가 본다면 혈압을 내렸다고 실마리가 사라졌지 않나 라며 혼쭐을 낼지도 모른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설령 100명 중 한두 명일지라도 높은 혈압 때문에 중대한 질환이 생길 만한 환자를 가려내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고혈압이라는 병명을 붙여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해야 할 위험한 고혈압 유형. 고혈압이 곧 질병이라고 무작정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종종 숨은 질환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연령 플러스 90이라는 요건을 벗어나지 않으면 걱정 없다고 했지만 중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외적인 고혈압이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고혈압은 신체 어딘가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우리 몸의 신호이므로 즉시 진찰을 받아보자. 1.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 혈압이 천천히 올랐는가? 아니면 갑자기 올랐는가? 지금까지 130이었던 혈압이 갑자기 150, 160까지 뛰었을 때는 몸에 새로운 병변이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 원래는 10만큼의 혈액이 흘러야 하는데 5만큼만 흐르기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면 뇌와 심장의 혈관 어딘가에 혈전 또는 혹이 생겨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혹은 심장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혈압이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심장이나 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지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 발음이 어눌해졌다. 혈전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면 혈액이 흐르는 길을 혈전이 가로막아 혈압이 상승할 때가 있다. 뇌경색 발생 전에는 다음과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입이 잘 움직이지 않고 발음이 어눌하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입을 제대로 다물기 힘들다.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비뚤어진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다. 한쪽 눈에 막이 덮인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시야가 좁아진다. 물건이 2중 3중으로 보인다. 생각대로 글자를 쓸 수 없다. 이러한 초기 증상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한다. 보통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혈전이 녹으면 혈액순환과 혈압 모두 정상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20-30분 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치하는 일이 많지만 이런 초기 증상을 경험한 이들 중 50%는 48시간 이내, 15에서 20%는 3개월 이내에 뇌경색이 발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경색과 고혈압은 서로 합병증으로 발생할 때가 많다. 따라서 한번 뇌경색이 발병한 사람은 재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혈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뇌경색뿐 아니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뇌표면을 덮는 지주막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도 혈압은 급격히 상승한다. 3. 손발이 저린다. 고혈압이 있을 때 뇌와 함께 의심해봐야 할 신체 기관이 심장이다. 심장의 판막이 제 기능을 잃는 심장 판막증이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장 안에 혈액 덩어리가 생길 수 있다. 대동맥 안에 생긴 혈전은 혈관 벽에서 떨어져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 덩어리와 혈전이 떠다니다가 손발의 말초동맥을 막아 색전증을 일으키면 손발이 저리거나 아프고 차가워진다. 4. 숨쉬기 힘들고 얼굴에 열이 오른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두근대거나 숨을 쉬기 힘들 수 있다. 가슴에 통증을 느끼거나 얼굴에 열이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두근거리고 숨이 가쁜 증상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꼭 진찰을 받아야 한다. 5. 몸이 붓는다. 눈이 붓고 양말에 고무줄 자국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거나 신발이 맞지 않는 등 동시에 몸 여기저기가 부었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의 양을 조절한다. 예를 들면 물탱크에 딸린 수도꼭지와 같은데 수압이 높아지면 더 많은 물을 내보내 원래대로 수압을 되돌린다. 하지만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여과 기능이 저하된다. 수도꼭지가 좁아지면 물을 빼낼 때 더 높은 수압이 필요한 것처럼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신장 질환에는 만성 사구체 신염과 신부전이 있다. 혈압 상승 외에 다음 같은 징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소변의 색이 탁하고 소변에서 거품이 난다. 갈색으로 보일 만큼 짙은색 소변을 본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많아졌다. 혈압을 낮추는 우리 몸속 지압 포인트. 뇌의 작용에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지압의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막혀있던 신경의 길을 열어 우리 몸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다. 운동 부족으로 몸이 굳으면 신경을 타고 흐르는 전기 신호가 몸속 곳곳에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신경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정체를 빚게 된다. 이때 경혈을 지압하면 막혔던 신경이 뚫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도 회복된다. 그 결과 즉각적으로 혈압이 내려간다. 지압, 이럴 때 활용하자. 혈압이 오르기 쉬운 시간대. 혈압을 즉시 떨어뜨리고 싶을 때 가장 알맞은 방법이 바로 지압이다. 대표적으로 아침 시간대가 있는데 잠에서 깨 측정한 혈압이 평소보다 높을 때 지압을 하면 금세 수치가 내려간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쁠 때, 갑자기 얼굴로 열이 올랐을 때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지압의 장점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가 치밀어 불그락 푸르락 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면 놀랄 만큼 수치가 높게 나온다. 너무 화가 나서 흥분했을 때는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야말로 지압이 필요한 순간이다. 곧바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주기 때문이다. 손에 있는 직효 경혈, 합곡. 지압은 올바른 곳을 짚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합곡 지압을 통해 경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요령을 익혀보자. 합곡. 자극해야 할 신경은 뼈 바로 옆을 지난다. 경혈을 찾을 때는 뼈가 열쇠다. 경혈의 대부분은 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데 신경은 뼈의 보호를 받듯이 뼈 바로 옆을 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손등에 있는 합곡을 찾는 기준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뼈다. 이 두 뼈가 만나는 지점을 짚어보자. 그곳에서 집게손가락의 뼈 옆면을 만졌을 때 약간 움푹한 곳이 합곡이다. 손가락을 찔러 넣어서 밀어 올린다. 경혈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누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냥 누르면 효과가 없다. 지압에서는 경혈을 누르는 각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누르지 말고 뼈의 바로 옆으로 손끝을 찔러 넣은 다음 그 자리에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지압해보자.
위치와 각도가 정확히 맞아떨어져 경혈에 자극이 가면 찌르르하고 울리는 느낌이 퍼져나간다. 온 힘을 다해 꾹꾹 지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지압 요령. 온 힘을 다해 꾹꾹 누르면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경혈에는 자극이 가지 않는다. 5초씩 리듬에 맞춰 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혈을 누를 때는 5초 동안 숨을 내쉬기. 천천히 숨을 내쉬며 누르기. 합곡으로 지압 연습도 해보자. 갑자기 힘을 꽉 줘서 누르거나 손을 확 대는 것은 좋지 않다. 근육을 긴장시켜서 도리어 강압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누를 때는 숨을 내쉬면서 조금씩 힘을 준다. 숨을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므로 금방 혈압이 내려간다. 힘을 뺄 때는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힘 빼기. 경혈을 누르는 동안에는 입으로 가늘고 길게 후우하고 계속해서 숨을 내쉰다. 손가락을 뗄 때도 갑자기 힘을 빼지 말아야 한다. 누를 때 조금씩 힘을 더하는 것처럼 손을 뗄 때도 5초 동안 조금씩 천천히 힘을 뺀다. 숨은 코로 들이마신다. 신선한 공기를 폐에 듬뿍 보낸다는 느낌으로 들이쉬자. 이어서 다시 숨을 내쉬며 누르기로 돌아가 리듬감 있게 3회 정도 반복하자. 목에 있는 직효, 경혈, 인형. 손에 있는 직효 경혈인 합곡을 지압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이번엔 목에 있는 직효 경혈인 인형을 익혀보자. 인형. 찾는 방법. 먼저 올대뼈의 위치를 확인한다. 올대뼈를 기점으로 좌우 양쪽으로 손가락 2개 폭만큼 떨어진 곳이 인형이라는 경혈이다. 가만히 눌러보면 두근두근 뛰는 맥박이 느껴진다. 지압 방법.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나란히 모아서 가운데 손가락이 인형에 닿도록 준비한다. 목 중심 쪽으로 가볍게 눌러서 맥박을 느껴보자. 숨을 내뱉으면서 호흡이 힘들지 않을 정도의 세기로 5초 동안 천천히 누른 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5초 동안 조금씩 손을 뗀다. 이렇게 5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지압한다. 참고로 지압은 어떤 경혈이든 5회로 충분하다. 10회, 20회씩 지압해 자극이 반복되면 신경이 마비되어 오히려 효과를 보기 힘들다. 올바른 위치를 차분하게 누르는 것이 요령이다. 고혈압 체질을 개선하는 강압 스트레칭. 심폐기능과 혈관의 젊음을 되찾는다. 쉽게 혈압이 오르는 체질의 근본에는 폐활량 저하와 혈관 노화가 있다. 연령이나 운동 부족 때문에 폐활량이 떨어지면 뇌와 온몸 곳곳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보내기가 힘들어진다. 한편 혈관이 노화되어 탄력을 잃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다. 모쪼록 강압 스트레칭을 실천해 심폐기능과 혈관의 젊음을 되돌리고 혈압이 잘 오르지 않는 몸을 만들자. 부위별 강압 스트레칭. 여기에 소개하는 스트레칭은 전신의 근육을 자극해 혈관 유연성을 되찾고 가슴 주변의 근육을 움직여 심폐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고혈압 체질을 개선시켜보자. 가슴 스트레칭. 가슴부터 배까지 움츠리기 쉬운 근육을 늘려서 자극한다.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아래로 뻗기. 정면을 보고 등 근육을 쭉 편다.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다. 양손을 몸 뒤에서 깍지 끼고 팔꿈치를 펴서 손을 아래로 쭉 뻗는다. 등 뒤에서 깍지를 끼기 힘들거나 팔꿈치가 아파서 쫙 펼 수 없을 때는 반으로 접은 수건의 양끝을 잡고 해보자. 동작이 한결 편해진다. 가슴을 펴고 양손을 등에서 떨어뜨리기.
가슴을 펴고 깍지 낀 손을 아래로 쭉 당기면서 천천히 들어 올린다. 동시에 턱을 위로 올리며 얼굴은 하늘을 향한다. 가슴을 편 상태로 10초 동안 유지한다. 깍지 낀 손을 아래로 당긴 채 위로 올리면 대흉근이 스트레칭 된다. 등 스트레칭. 평소 잘 움직이지 않는 큼직한 근육을 확실히 자극한다. 통나무를 끌어안듯이 깍지 끼기.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깍지 낀 양손을 앞으로 뻗는다. 양팔로 통나무를 끌어안듯이 원을 만든다.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고 어깨를 앞으로 내밀기. 무릎을 가볍게 굽히고 등을 둥글게 말면서 양쪽 어깨를 앞으로 내민다. 얼굴은 자연스럽게 아래를 향한다. 손과 팔꿈치를 펴지 않고 통나무를 끌어안은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한다. 옆구리 스트레칭. 움직임이 적은 옆구리 근육을 늘려 몸 옆면 전체를 자극한다.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 잡기.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다. 머리 위로 올린 왼쪽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감싸듯이 위에서 잡는다. 왼손에 힘을 뺀다. 최대한 머리 뒤로 왼쪽 팔꿈치를 당기면 등 근육이 확실히 늘어난다. 왼쪽 손은 아래로 떨군다. 상체를 기울여 옆구리 중심으로 몸 옆면 느리기.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왼쪽 팔 안쪽, 겨드랑이 아래, 갈비뼈까지 충분히 느린다. 최대한 기울인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한다. 배 스트레칭. 상반신의 앞면, 목, 가슴, 배까지 광범위한 근육을 한 번에 자극한다. 엎드려 누워서 바닥에 턱 대기. 엎드려 누워서 손바닥과 턱을 바닥에 댄다. 손발끝을 쭉 편다. 팔꿈치를 펴서 천천히 상반신 일으키기. 손바닥을 어깨 밑에 놓고 팔꿈치를 쭉 펴면서 상반신을 천천히 일으킨다. 상반신을 젖힌 자세에서 허리가 아플 때는 손을 더 앞쪽으로 놓으면 편해진다. 무리하지 말고 편한 위치를 찾아보자. 하늘 보고 배를 쭉 늘리기. 앞의 자세 그대로 천천히 위를 본다. 배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한다. 배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을 의식하며 10초 동안 유지한다. 강압 스트레칭의 놀라운 효과. 강압 스트레칭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1.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노화와 운동 부족 때문에 저하됐던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뻣뻣해진 근육과 혈관이 유연성을 되찾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혈압으로 안정된다. 2.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 근육을 움직이는 습관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좋아진다. 필자도 운동 부족이었던 시절에는 밖에 나가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탓에 은둔형 외톨이처럼 거의 집에서만 지내곤 했다. 하지만 스트레칭 습관 덕분에 근육이 유연해지니까 일상생활도 활동적으로 변하고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고 싶어졌다. 낮 동안에 운동량이 많아지면 밤에도 푹 자게 되므로 피로가 쌓이지 않는 선순환 체질이 된다. 3. 마음이 안정된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는 5, 60대의 남성은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는 현상과 관계가 깊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려면 배, 등, 엉덩이, 허벅지처럼 큰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의 주요 근육만 움직여도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진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뇌 조직 속 혈액의 흐름도 좋아져 자율신경이 안정되므로 항상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4. 외모가 젊어진다. 내장기관과 혈관의 상태는 즉시 외모에 반영된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피부색이 좋아지고 머리카락에도 윤기가 생긴다. 강압 스트레칭은 자세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등이 곧게 서면서 몸 전체의 실루엣도 슬림해진다. 5. 생활습관병과 치매를 예방한다. 심폐 기능이 향상되면 산소를 몸속 곳곳에 보내는 힘이 강화되면서 뇌의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그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골격근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된다. 마이오카인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치매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데 분비량을 늘리려면 격렬한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정제염과 다른 소금의 차이. 칼륨이 없고 염화 나트륨의 순도가 높은 정제염을 거의 30년 동안 섭취해온 식생활도 고혈압의 배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혈액에 흐르는 혈관도 작지만 근육이다. 나트륨은 근육을 수축시킨다. 요리에도 이 원리를 응용하는데 생선을 굽기 전에 소금을 뿌리면 살이 부스러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나트륨 덕분이다. 따라서 나트륨을 섭취하면 근육으로 이루어진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 그런 염화 나트륨이 99.9%인 정제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으니 정말 오싹한 일이다. 게다가 이제 와서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장려하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이다.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처럼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된 소금을 섭취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다양한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 여분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 함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루 5분 약을 쓰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방법 읽어드렸습니다. 혈압에 대한 책들을 연이어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혈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병은 일상생활에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